시간 과제 한 거 풀이 좀 해드리고요. 2교시부터는 시험 대비 수업 나가겠습니다. 시험 대비 수업은 개념편 해가지고 나갈 거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 나오면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알려주신 분이 하나도 없어요. 1, 2단원일 텐데 혹시 2단원의 끝까지인지 아니면 앞에 일부인지 이런 게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세요. 수업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좀 보내주시고 학교 이야기 하는 거 있으면 와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때그때 얘기해 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따가 이거 드리겠지만 요거 드리면은 뒤에 으로 내용을 더 붙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개념편만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개념편은 금요일까지 숙제를 해오셔야 돼요. 금요일까지 숙제를 해오셔야 되고요. 여기 분들 중에 있죠? 네, 모군. 여긴 꽤 많아요. 2학년은 모군이 꽤 많은데 그분들은 이따가 별도로 이야기하겠는데 수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하루 보충을 할 겁니다. 개별적으로 할 거예요. 뭐 수토가 안 되면 아마 일요일 날 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수요일이나 토요일 중에 하루 할 거고요. 우리 초반에 2주 정도는 과제가 개 많이 나갈 겁니다. 하는데 과제 근데 부터는 그때부터 되면 제대로만 과제해왔으면 그렇게 남을 일까지는 없을 겁니다. 됐습니다. 과제 문제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테스트 없을 거예요. 끝날 때까지. 메일 테스트는 5월 달에 다시 시작할 겁니다. 오늘도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없어요. 시험 대비 들어가면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 집합부터 진도 나갈 겁니다. 100분 테스트는 이따가 이야기 드리긴 할 텐데 지금처럼 그렇게 100분 테스트 아니고요. 선생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와서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하고 갈 겁니다. 기출 2회 정도 풀고 그거 유사 문제 풀고 주중에 과제 하나 거 있으면 풀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래서 4시간까지는 아니고 시간 선택이 좀 자유로울 겁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그건 이따가 2교시 되면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유제부터 보죠. 정석 유제 4-6번입니다. 유제 4-6번. 알겠죠? 집합을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는 건 매우 좋습니다. 이거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 넣는 거였었어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으니까 이거 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형의 평행 이동은 평행 빼주는 거였어요. X축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모든 X 자리에 X-2 넣을 거고요.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니까 모든 Y 자리에 Y 마이너스 1, 즉 Y 플러스 1을 넣어줄 겁니다. 주어진 식의 Y 자리에 Y 플러스 1 넣고요. 2 괄호치고 X 자리에 X-2 넣는 겁니다. 됐죠? X 자리에 X-2 넣으라고 그러면 2X-2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X 자리에 X-2 넣는 거 아닙니다. 2X 자리에 2X-2를 넣은 거예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 플러스 1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동안 이야기. 그 친구를 대칭 이동했으니까 요거를 대입해주면 되죠. Y 자리에 마이너스 Y는 2하고 X 자리에 마이너스 Y 더하기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이거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야! 틀렸다. 이거죠. 왜 이거 Y라고 들었어? 이렇게. 됐죠? 그러면 Y는 꼴로 만들 거니까 이거 넘겨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기면 2Y가 되겠죠? 는 하고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남을 거고요. X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거랑 이걸 능력꼴로 정리한 거죠. 똑같은 식이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상 암기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었고요. 연습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보면 4-6이요. 이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어려웠을 거고요. 뜬금없이 루트가 나오면서 이 친구의 최대 함수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좀 있으셔야 돼요. 저거를 보시고 완전제곱식 형태를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 이 부분부터 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고요. 안에 있는 친구가 더하기 4가 됩니다. 그거의 루트 쉬운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는
x, 0하고 마이너스 1, 4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반대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걸 처음 보고 이 생각을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루트 플러스 32예요. 얘는 완전 제곱식 만들면 루트 x-4의 제곱 더하기 16 되나요? 16은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2의 제곱이고 요거 4의 제곱이죠. 미안해요. 그래서 이거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이렇게 좀 냅둘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x, 0하고 4, 4 사이의 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걸 그림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x, 0이라는 건 이 x 값에 따라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마이너스 1, 2랑 4, 4는 고정된 점입니다. 정점, 동점의 최소값에 대한 내용은 그래프 그려서 대칭성으로 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면 자, 마이너스 1,2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1,2 여기 있죠? 마이너스 1,2 편의상 A점이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이 점은 B점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B점은 4,4니까 여기쯤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고 자, x, 0 똑같은 하나의 식이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는 같은 x, 0이니까 같은 점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P라고 놓으면 P는 x, 0 무슨 뜻이에요? 라는 이야기죠. x좌표는 고정돼 있지 않고요. x축 위를 움직이는 어딘가에 P가 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럼 문제에서 여기는 AP 이거 말하는 거고요. BP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동점이 있고요. 정점 이야기 있으면 정점 하나를 동점이 움직이는 선에 대해서 대칭한다고 했어요. B를 움직여 볼까요? B를 움직이겠습니다. 그럼 B를 동점이 움직이는 X축에 대칭을 한다면 여기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B'이라고 놓고요. X축 대칭했으니까 Y의 부호가 바뀌어서 4, 마이너스 4라고 놓겠습니다. 그렇다면 P가 어디에 있든지 B부터 P까지의 길이랑 B'부터 P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했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합동? S, A, S 합동이라고 그랬죠. 됐죠? 그래서 늘 같기 때문에 문제의 AP 더하기 BP가 결국 B' P 더하기 AP가 되고 이거의 가장 짧은 건 어떻게 연결한 거예요? 직선으로 연결한 거죠.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에 P가 있을 때 실제 움직임은 이거지만 제일 짧은 길이는 요게 되고요. 이유는 삼각형의 결정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때의 최소값, 이 길이도 물어봤고요. 그때의 X값, P점의 X좌표가 얼마냐도 물어봤습니다. 둘 다 구하셔야 돼요. 첫 번째 최소값은 마이너스 1,2랑 4, 마이너스 4 사이의 거리로 구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이거 3이네요. 길이가 아니다 5다. 이거 5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6이네요. 그럼 5, 6이니까 36에 25 더하면 51, 루트 51이 최단거리가 되겠습니다. 최소값 루트 51. 왜? 그렇네요. 네, 61이에요.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 친구가 X축과 만나는 점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 구하겠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잡을게요. 4 마이너스 1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가 되니까 5분의 마이너스 6. 요게 기울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지난 직선식이니까 y는 마이너스 5분의 6 괄호치고 x 플러스 1 더하기 2고요. 이 친구랑 y는 0, x축의 교점 찾는 거죠. 0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0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계산 귀찮네요. 0은 6 괄호치고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10 5배 한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6x 플러스 4니까 넘어간 마이너스 4. 그럼 x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3분의 2, 0이 최소가 되는 순간에 x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이렇게 바꿔서 그림으로 한다라는 걸 한 번이라도 해보셔야 사실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보고 다이렉트로 저렇게 가긴 어려워요. 그리고 100분 테스트 본 거 확인해 봤어요, 선생님이.
1번 문제를 그래프 그려서 푼 사람이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맞았던 틀렸던 선생님이 분명히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 다들 그래프 안 그리고 식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프 그리세요. 그래프. 그리고 안 알려줘요.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선생님이 늘 말하는데 함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따 풀어드리긴 할 거예요.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 나오면 그래프적인 접근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프로 못 그릴 경우에 몇 개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미적분 2까지 배우고 나면 무조건 그래프를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 최소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혹시 그래프를 그리면 뭔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같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1번 봤는데 맞았고 틀렸고를 떠나서 정말 딱 한 번밖에 그래프를 안 그려서 사실은 좀 놀랬습니다. 이 새끼들이 말을 안 듣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꼭 그래프 그리세요. 4-8입니다. 4-8 여기에서 이거 이야기를 좀 하려고요. 4-8의 두 번째 겁니다. 직선이 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일 때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직선이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왜 원이 안 그려지냐? 원 말고 사각형으로 그릴까요? 이렇게 생긴 마름모가 있습니다. 이 마름모는 이 선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마름모를 보고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럼 대칭이면 사실은 이 친구를 옮기면 이쪽으로 와서 정확히 겹치고 이 친구를 옮기면 이쪽으로 와서 겹친다는 거죠. 그럼 대칭이동한 친구가 원래 친구랑 똑같이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어진 이 친구가 y는 마이너스 x의 대칭이라는 건 얘를 대칭이동한 게 다시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동하는 건 우리 외운 거에 있었어요. x 자리에 마이너스 y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x는 a 괄호치고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에요. 이게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이동한 친구인 겁니다. 근데 이 친구가 원래랑 똑같아야지 대칭으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y는 꼴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ay는 x 플러스 1이고요. y는 a분의 1x 플러스 a분의 1인데 얘가 저기 있는 y는 ax 플러스 1과 같다고요. 그럼 이게 성립하려면 a분의 1은 a면서 동시에 a분의 1은 1이면 되겠네요. a는 1이네. 그렇죠? 그래서 a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요. 그림적인 의미까지 같이 해석을 해보죠.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친구인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 기울기 고정돼 있나요? 아니죠. 그럼 점 하나 고정돼 있어요. 저 친구는 기울기에 상관없이 어떤 점이 고정돼 있나요? 몇 콤마 몇을 무조건 지나나요? 몇 콤마 몇을 지나나요? 몇 콤마 몇 지나요? 0,1 지나죠. 그럼 0,1 여기를 지나는 친구라고요. 그럼 여기를 지나는 무수히 많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여기에 대칭 이동했을 때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친구였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걸 구했더니 우린 a가 1, 즉 주어진 식이 y는 x 플러스 1일 때 그게 성립한다고 나온 거죠. 그럼 기울기가 1인 친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그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는 기울기가 1이니까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은 뭐예요? 수직이죠. 그럼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이 얘기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려면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뭐여야 된다고요? 수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이면 이 부분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오는 거고요. 이 부분을 대칭 이동시키면 이쪽으로 가서 겹치게 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수식적인 의미와 그림적인 의미를 모두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4-9번. 자, 점에 대하여 직선과 대칭인 직선. 두 번째 거 하려고 그래요.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점에 대하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직선을 대칭 이동하세요고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셔야 됩니다. 자취의 방정식으로 푸셔야 되는데 대칭 이동하면 직선은 점에 대칭 이동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기울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은 자취해방 정식으로 그냥 풀도록 하겠습니다. 2,1이면 여기쯤 있어요. 2,1이고 이게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EX니까 Y는 2X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여기 지나면서 기울기가 2인 직선이니까 이 정도 느낌으로 그려질 겁니다. Y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친구를 구할 거고 우선 여기 위에 점 A, B가 있다는 거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아닙니다. 점이 이렇게 가서 일직선상에 어딘가 떨어지면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점 P, Q가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면 어떤 직선 형태가 결론적으로 나올 건데 그거 이제 추론을 해낼 거고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P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들 건데 이걸 써야죠. 얘랑 얘의 중점이 얘라고요. 그래서 A랑 P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2고요. B랑 Q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1입니다. 그 다음에 A, B가 여기 위에 있으니까요. B는 2A 더하기 1이라는 식을 쓸 수 있죠. 이 세 개의 식으로 P, Q 등호가 들어간 식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정리했어요? A는 으로 바꿔서 4-P로 바꾸고요. 요거 정리해서요. B는 2-Q로 바꿉니다. 그걸 여기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2-Q는 2배의 4-P 더하기 1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PQ 등호가 들어가죠. 됐죠? 동요항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Q는 8 마이너스 2P 더하기 1이고 넘어와서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이거 얼마냐? 7이죠? 네. 7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Q니까 음수배하면 Q는 2P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PQ 등호가 들어간 간단한 식 됐으니까 P 자리에 X, Y 넣는다면 주어진 이 식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Y는 2X 마이너스 7이 된다는 거죠. 됐죠?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예요? 이렇게 평행이동, 이 직선을 이 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기울기가 같을 거라고 했어요. 기울기 같을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했을 때가 같을 거라고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점과 기울기 2인 친구의 직선 사이의 거리랑 같다 해서 Y절편 찾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사실은 한정적인 방법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석은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 보겠습니다. 프린트 드린 친구들 보면 부교재라고 해서 번호 100번부터인가 적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있는 문제들 풀어드릴 겁니다. (107번입니다) 107번. 문제 친절하게 도형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도형이라고 안 나와 있어도 우린 이걸 보고 도형이란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뭐였죠? 뭐가 있기 때문에? 등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들에 따라서는 도형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등호가 있기 때문에 도형이라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X자리에 X 플러스 1이라고 넣고 Y자리에 Y 마이너스 3이라고 넣었네요. X축으로 얼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마이너스 1. Y축으로는 3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럼 말로는 이 평행이동은 결국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세요. 그 뜻인 겁니다. 됐죠? 자, 그랬는데 원이 옮겨져서 중심의 좌표가 B, 4가 됐대요. 이 중심은 도형이에요? 점이에요? 점이죠. 그럼 점의 평행이동을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원래 친구의 중심을 찾을 거예요. x-1의 제곱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1의 제곱이 될 겁니다. x 넘겨서 마이너스 a고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고 1이 필요하네요. 더하기 2. 그럼 처음 친구는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루트 2-a인 친구였습니다. 됐죠? 근데 1,1을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라고요. 점이에요. 그러면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3 평행이동을 하고 나면 0,4가 되겠죠. 반지름은 그대로 얼마예요? 루트 2-a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고? 4라고 나왔고요. 아니죠. 2라고 나왔고요.
다음에 중심의 좌표가 b, 4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 됐네요. b는 0이고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a 여기 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인지 도형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13번입니다. 113번. 좌표평면 위의 점 P에 대하여 좌표평면 위의 점 P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할. 이건 뭔가요? 왜 여기 뭐지? 네, 없어졌습니다. 자, 좌표평면 위의 점 P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동한다. 이때 보시면 다시 생겼어. 뭐야? 왼쪽 위에 뭔가 음영이 있잖아요. 뭐지? 잘 보이지 않습니까? 안 보여요? 현우 안 보여요? 너 눈이 정말 나쁘구나. 자, 봐요. 여기 보시면 X축에 대한 대칭, 원점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X축 대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순서로 1000번 하래요. 그럼 1000번 일일이 하는 거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예요. 규칙을 찾거나 아니면 패턴을 찾아내는 겁니다. 순환성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규칙성, 순환성을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직접 해봐야죠. 몇 번 하다 보면 반복성을 찾는 거고 최대 10번 정도로 생각하세요. 원래는 교육과정상은 6번 이내가 일반적이긴 한데 홀짝을 나누다 보면 12번째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번 정도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고요. 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여기쯤 있겠네요. 첫 번째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P0라고 할게요.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하래요? X축 대칭을 하래요. X축 대칭을 하면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와서 이게 P1인 겁니다. 첫 번째 했으니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5,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하래요. 원점 대칭하래요. 원점 대칭하면은 여기로 오겠죠? 여기로 와서 P2가 되고요. 5,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뭐 하래요? Y축 대칭을 하라고 되어 있죠. Y축 대칭을 하면 다시 여기로 오네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P3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다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S축 대칭하니까 이게 돼서 P4, P5, P6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럼 몇 개 단위로 순환하고 있어요? 3개 단위. 이건 그려보셔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래프 그리라고요. 그리면 해석이 되잖아요. 됐죠? 자, 그럼 3개 단위로 돌아가는데 이 친구들은 공통점이 뭐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들이에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1인 친구들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들이에요? 2인 친구들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 친구예요? 0인 친구들이죠. 그럼 우리 이걸 몇 번 한대요? 1000번 한대요. 1000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2. 그러면 얘랑 똑같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P1000의 좌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직접 해보셔야 돼요. 3번만 해야 될지 4번만 해야 될지 이런 건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됐고요. 121번. 121번. 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을 때 처음 도형과 일치한다. 처음 도형과 일치한다는 건 뭐가 똑같다는 이야기겠어요? 식이 똑같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이거 그림을 그리면 제일 좋겠지만 나중 되면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친구들도 나와요. 그래서 대칭 이동, 처음 친구와 일치한다라는 건 식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 외운 거에 있죠?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y,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요.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같냐고요. 그 얘기인 겁니다. 같나요? 이걸 좌변을 똑같이 음수배로 만들어서 똑같이 만들면 x 더하기 y 똑같아서 하는데 우변이 마이너스 1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기억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일치하는 게 아니다. 근데 아까 이 얘기도 드렸죠? 처음 도형과 일치한다 뭐예요? 대칭 이동했는데 처음 도형과 일치한다는 거 원래 도형이 대칭 이동으로 생겼다. 그 뜻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나왔으니까 한번 그려볼까요? y는 마이너스 x, 그 친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 더하기 y는 1 하면 y절편 1이고요. x절편도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요. 그럼 맞는데? 잠깐만.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선생님 미쳤나 봐요. x절편이 1이죠. 왜 1이라고 말해놓고 마이너스 1을 체크를 해놨죠? y절편 1이고요. x절편 1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겁니다. 그럼 얘를 이거에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겹치지 않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에요.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사실 제일 좋겠습니다. 근데 못 그리죠. 지금 못 그려요. 나중에 조금 더 돼서 변수 2개짜리가 어떤 의미인지까지 가면 좋을 텐데 지금 못 그려요. 그러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x자리에 마이너스 y, y자리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더하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 1이다. 그럼 이 친구가 같은 식인가요? 라는 겁니다. 같나요? 같아요? 안에 있는 게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그럼 뭐 우변은 똑같으니까 우린 결국 절대값 x 더하기 y랑 절대값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같다면 되는 거겠죠. 우변은 똑같으니까요. 이 두 개가 같나요? 정말요? 왜요? 왜 같은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값이 같게 나올까요? 그럼 절대값 안에 있는 x 더하기 y가 양수일 때 이걸로 x 더하기 y가 음수일 때 x 더하기 y가 0일 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친구는 뭘로 나와요? 그대로 나오겠네요. 좌변이.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겠네요. 이 친구는 뭐 0이니까 0으로 나오겠죠. 그럼 이럴 때 요거요. 요거는 음수배 x 더하기 y죠. 그죠? 그건데 x 더하기 y가 양수니까 이 순간 절대값 안에 있는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되겠죠. x 더하기 y가 양수니까요. 거기에 음수를 했으니까. 그럼 이 친구가 음수니까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면 우리 절대값 낼 때 어떻게 꺼내죠? 마이너스를 달고 꺼내죠. 그래서 안에 있는 얘의 마이너스를 달고 꺼냅니다. 됐죠? 그럼 x 더하기 y가 양수라면 좌변하고 우변이 같네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가 음수예요. 그러면 x 더하기 y 음수인데 거기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음수가 되겠죠. 됐죠? 아니죠. 미쳤나봐요.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안에 있는 게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마이너스 x 더하기 y가 됩니다. 됐죠? 그리고요. x 더하기 y가 0이면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0으로 나오겠죠. 그럼 매 순간 같네요. 됐죠? 그림을 못 그리지만 식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겁니다. 이준이 일어나시고요. 조희준 씨 일어나세요. 그래서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저 친구요. 마지막 저 친구도 마찬가지 형태로 가보죠. x자리에 마이너스 y, y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면 주어진 식은 y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이거랑 똑같죠?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고 써도 됩니다. 그죠? 는 1이에요. 그럼 이 식하고 저 식이 똑같네요. 그러니까 같습니다. 됐죠? 그림으로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값 문제, 그리고 아까 아마 현우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이거죠? 얘랑 얘가 음수배니까 3의 절대값 시우나 마이너스 3의 절대값 시우나 같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건데 틀린 접근은 아니에요. 틀린 접근은 아니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되는데 꼭 수식으로 바꾸는 버릇을 들이셔야 됩니다. 됐죠? 자, 128번입니다. 128번. 직선에 대하여 원과 대칭인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면 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직선에 대해 곡선을 대칭 이동하는 건 아주 어렵다고 했습니다. 물론 자칙 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뭘로 이야기를 했냐면 이 원을 중심만 있다고 생각하고 평행 이동한다, 대칭 이동한 다음에 반지름을 그대로 살리는 구조로 갔죠.
됐죠? 자, 이준 씨, 조이준 씨, 조이준 씨. 아유, 너무 꿀잠 자는 거 아닙니까? 네, 정신 차리시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주어진 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면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2,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게 기준이 되는 상태고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쯤 있겠네요. 그럼 이걸 이 직선에 대해 대칭 이동할 거라고요. 대칭 이동이면 어떻게 했었어요? 수직으로 떨구고 같은 거리만큼 더 가는 거였죠. 여기쯤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럼 이 점을 우리 A, B라고 놓으면 A, B의 중점이 여기 위에 있다. 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기울기와 기울기의 곱이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로 식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미지수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해서 문제 푸시면 되겠고요. 자, 해보겠습니다. A-1분의 B-3은 이거 기울기 얼마였죠? 마이너스 2였죠? 2분의 1이 돼야 됩니다. 곱하면 2B 더하기 6은 A-1이라 A-2B는 7이네요. 식 하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중점에 대한 내용이었죠. 수직 이등분 중에 이등분의 개념을 이용해서 얘랑 얘를 중점을 구할 거예요. 중점 구하면 2분의 A 더하기 1이 X좌표고 2분의 B-3이 Y좌표입니다. 마지막에 꼭 이렇게 떨어지네요. 네, B-3이 Y좌표입니다. B-3이 Y좌표고요. 이 친구가 어디 위의 점이라고요? 이 직선 위의 점이라고요. 그럼 대입했을 때 성립하니까 2분의 B-3은 마이너스 2 괄호치고 2분의 A 더하기 1 하고 더하기 4가 되겠죠. 분모에 있는 2가 여기 4니까 양변에 2배를 합시다. 그럼 B-3 되고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되고 2배 하니까 8이죠. 그럼 요거 넘기면 2A 더하기 B는 뭐가 되나요? 6이네요. 그래서 2A 더하기 B는 9고 A-2B는 7이니까 여기에 2배를 할까요? 여기에 2배를 하면 4A 플러스 2B는 18이고요. 그럼 이는 A-2B는 7이니까 둘 더하면 되겠네요. 둘 더하면 5는 25가 되겠습니다. A는 얼마? 5가 되겠네요. 맞나요? 왜 찝찝하죠? A는 5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좌표는 A 5, 마이너스 1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너무 잘못 그렸는데요? 쌤이 저 1을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그렇네요. 이게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있는 거죠? 네, 미안합니다. 5, 마이너스 1이에요. 네, 그래서 5, 맞아요? 그래요. 위치가 바뀌었겠죠. 자, 그래서 요겁니다. 여기구나. 아닌가? 맞네. 이렇게죠. 그럼. 맞네요. 그럼 5, 마이너스 1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은 루트 5 그대로니까 x 마이너스 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5가 됩니다. 됐죠? 원으로 모두 하지 말고 중심으로 옮겨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리마인드 교재 보겠습니다. 리마인드 교재 어려웠죠? 네, 맞아요. 유준이 또 자요. 유준이 그만 자요. 네, 선생님 깜빡했어요. 너희들은 타인들이 괴로운 게 막 좋군요. 네, 되게 안 좋은 건데 그런 거. 내가 행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타인이 불행한 게 중요하다. 이런 거 되게 혐오의 시대에 딱 맞는 그런 컨셉인데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마인드 교재 8회차 보도록 하죠. 뭐가 너무해요? 아니, 살짝 줄진 않았어요. 너 거의 기절 혹은 뭐 렘수면 이런 상태였었어요. 네. 네. 렘수면 상태였었어요. 아니에요. 너 거의 3번 불러야 일어났어요. 너는 기억을 못하지만 이준아 안 일어나서 이준아 해야 일어났어요. 렘수면 상태였었습니다.
자, 리마인드 12번 보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고요.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예요. x의 범위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리고 함수의 최대 최소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꼭지점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범위가 바뀌면 꼭지점에 대한 내용이 최소값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꼭 그려서 같이 해석을 해주세요. 자, 지금 이 친구는 2차 함수고 최고차의 계수 양수니까 세로볼록한 친구입니다. 꼭지점의 x좌표 얼마죠? 아직도 완전제곱식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완전제곱식 말고 근의 공식 앞부분으로 x좌표 구하자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로 구하세요. 완전제곱식 만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문제에 따라서 y값이 필요 없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꼭지점의 x좌표 얼마예요? 2a죠.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a 값에 따라 꼭지점의 x좌표가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이걸 함수에 집어넣으면 식으로 써보죠. 식으로 쓰면 함수에 집어넣으면 4a제곱 마이너스 8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 이거죠? 그럼 이건 조금 다르게 쓰면 이 함수에 x자리에 2a를 집어넣은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f2a라고 써도 같은 의미겠죠.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됐는데 이 함수의 가장 작은 y값을 찾으라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의 가장 작은 y값은 어디에 존재해요? 여기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라고요?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최소값을 GA라고 했는데 GA는 사실 F2A 또는 2A식이라고요. 그럼 우리 위의 줄을 다 해석해서 결국 GA는 뭐가 되냐면 동영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4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4라는 친구가 된 건데 여기서 이제 앞에 이야기 끝났어요. 여기까지 있는데 GA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누구의?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앞에 내용 이제 필요 없어요.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 친구는 A에 대한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러면 가로축 A고 세로축 Y인 그래프를 그려서 Y의 가장 큰 값을 찾으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에 변수 A니까 A좌표라고 할게요. 변수 A니까 A좌표고 A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요. 얼마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A좌표라고요. 1이죠. 그러니까 얘는 1.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사 플러스 8 플러스 4니까 1,8을 꼭지점으로 하고 위로 볼록한 친구라고요. 누가? GA가. 근데 그 GA의 가장 큰 Y값을 구하세요니까 8이죠. 네, 해석을 이런 식으로 그림 그려서 연속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무조건 꼭지점이다 아니에요. 꼭지점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뿐이지 무조건 꼭지점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지점이 아닌 이야기에 관련된 문제죠. 그렇죠? 아직 남았어요. 이렇게 지겨우니까. 자, 꼭지점이 아닌 거에 관련된 내용. 어디냐? 13번 보죠. 13번. 2차 함수의 최소값을 fk라 하자. 문제 여기까지는 똑같죠?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변수가 꼭지점의 변수가 a가 아니고 k인 것 뿐이고요. 아래로 볼록인 것까지 똑같습니다. 아래로 볼록이고요. 꼭지점의 x좌표는 아까 한 것처럼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뭐가 돼요? 이번에 꼭지점 x좌표 뭐 됩니까? 1 아니에요. x의 개수는 마이너스 6k입니다. k가 되죠. 그래서 꼭지점의 x좌표가 k, 움직이는 친구인 겁니다. 지금 움직이고 있는 친구인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그 친구의 요거 함수값 아까 길게 썼는데 지금은 그냥 줄여서 이 친구의 문제 그 최소값을 했네요. 그러면 그냥 쓸게요. 그러면 3k제곱 마이너스 6k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k제곱 그 다음에 뒤에 k제곱이 더 있네요. 뒤에 k제곱 더 있으니까 마이너스 2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6k 플러스 24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서는 누구를 fk로 놨냐면 얘를 fk로 놨습니다.
됐죠? 근데 K의 범위가 아까 전 이야기랑 다르게 한정되어 있죠. 한정되어 있죠. 그럼 그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저 일부만 가져올 거고요. 이 그림 그릴 거예요. 가로축 K이고 세로축 Y인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K에 대한 2차고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죠. 최고차의 계수 음수니까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 여기선 변수 K니까요. K 좌표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죠.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4쯤에 꼭지점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여기다 마사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아, 숫자 크다. 마사 집어넣으면 얼마니? 계산해줘. 마이너스 32 플러스 64 플러스 24 맞죠? 88 그러면 야, 왜 이렇게 커? 56 자 그러면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4, 56 비율은 안 맞지만 56 저 너무 위에 있으니까 위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됐죠? 근데 문제에서는 다 가져오는 게 아니었죠. K의 범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가져와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쯤 어디까지 있는 5까지 이렇게 가져온다고요. 됐죠? 그럼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큰 Y값은 이 순간이겠죠? K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가장 큰 Y값 나오고요. 마일 집어넣으면 되죠. 마일 집어넣으면 마이 플러스 16 플러스 24예요. 그러면 38이겠네요. 근데 문제에선 이걸 A라고 놨고요. 이걸 B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둘 다 하면 37이 되겠죠. 뭐예요? 꼭지점에 관련된 내용이냐 아니냐는 문제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꼭지점으로 다 때려박아서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27번 볼까요? 우리 주말에 뭐 했나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래프 그리는 거 했죠. 정확히 무슨 그래프 그리는 거 했어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했죠. 여기 있네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그죠?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여기 있어요. fx가 뭐라고요? x-3이래요. 그럼 fx-2는 여기 x자리에 절대값 x-1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식을 풀어서 적어볼게요. fx는 뭐가 되냐면 fx는 x- 곱하기 위에 있는 식이 x자리에 절대값 x-1을 차고요. 그러면 절대값 x-2 빼기 3. 이게 뒷부분을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는 최대적으로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을 가져와서 가장 큰 y값, 가장 작은 y값을 찾자고요. 그러니까 그래프 못 그리면 이야기가 안 되겠죠.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누구예요? x-. 그럼 첫 번째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2가 0보다 작을 때. 근데 사실 이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x가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작다죠. 그럼 절대값 안에가 현재 양수니까 주어진 식은 x-3. 이건 상관없고요. 이거 그대로 나와서 x-5가 되죠. 여러분들 주말에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전개했죠? 선생님이 전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앞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그래서 x-3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오고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온다. 치면 됩니다. 이 그래프부터 그려보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리고 x축과 만난 거 3, 5고요. 아래로 볼록해요. 그럼 꼭지점은 4에 있겠죠? 4에 있고 4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해보시면 나와요, 이거는. 자, 그러면 그림 자체는 이런 식으로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린 그 그래프를 그려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어디부터 가져와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요. 예? 4예요? 3 아니에요? 네, 3이죠. 그러니까 2,3 정확히 여기 찍혀야 된다고요. 그래서 실제 그림은 개형은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고 여기 찍히는 그림이니까 이런 식으로만 가져올 거라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요. 이 친구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위로 볼록이죠. 만나는 점 3하고 마이너스 1입니다. 위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한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고 꼭지점은 마이라고 3 사이에 있는 중간인 1이겠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니까 4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3이었으니까 여기쯤 4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림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그려서 우린 x가 2보다 작은 것만 가져올 거예요. 여기 2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3 나옵니다. 해보시면. 그러면 정확히 여기를 지나고 꼭지점 여기고 여기를 지나는 이런 친구가 그려진다. 이겁니다. 됐죠? 이게 우리 주어진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를 다 그려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져올 거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1부터 딱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5까지 여기까지만 가져오네요. 그죠? 그죠. 여기까지 가져와요.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 가장 큰 y값하고 가장 작은 y값을 찾아보자고요. 가장 큰 y값은 이 순간일 거고요. 가장 작은 y값은 이 순간입니다. 됐죠? 그럼 최대값 4, 최대값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전혀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열심히 그리셔야 돼요. 주말에 나왔네요. 10분 쉬었다가 오늘 시험 진도에 대한 거 나가겠습니다. 어차피 쉬는 시간에 녹화 안 해요. 쉬는 시간에 선생님 욕합니까? 근데 왜 카메라를 돌려놨어요? 네. 자, 어쨌든 쉬는 시간엔 촬영 안 해요. 만지지 마시고요. 우리 개념편 나갑니다. 지금 드린 거예요. 개념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나또나입니다. 나또나라고 해서 이거는 기출문제 모아놓은 거예요.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모아놓은 겁니다. 근데 좀 옛날 기출도 있어요. 옛날 기출도 있어서 이거 드리긴 할 건데 푸는 건 금요일부터 풀 겁니다. 나또나 해서 기출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도 있어요. 교과서 정확히 유사문제죠. 교과서 유사문제도 학교 교과서가 다 달라서 이것도 다음에 따로 껴드릴 겁니다. 따로 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 있습니다. 까지 있고 는 이제 하시는 친구도 있고 안 하는 친구도 있어요. 본인이 과제를 열심히 해오면 고난도 문제까지 나갈 거고요. 만약에 혹시 과제가 너무 많이 밀려서 못한다 그러면 고난도는 안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대신 고난도 안 나가시는 분들은 시험 점수를 좀 낮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인이 게으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고요. 이 기출문제 있을 겁니다. 기출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유사하게 만든 문제도 있을 거예요. 기출 유사 문제 있고 보통 이제 아직 안 만들었는데 10회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으니까 이것도 10회가 있겠죠. 가 있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학원에서 드릴 겁니다. 학원에서 다 드릴 교재들이고요. 여러분들 블랙라벨 사오셔야 돼요. 이번 금요일부터 나갈 거니까 블랙라벨 사오셔야 돼요. 블랙라벨 금요일까지는 사오시고요. 2-1 사오셔야 됩니다. 2학년 1학기 거 사오셔야 되고 9버전 말고 2026년에 나온 버전을 사오셔야 돼요. 2016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아마 앞에. 응? 아니요. 연도가 적혀 있을 거라고.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예, 그 온라인에 보면 간혹가다 옛날 버전을 팔아서 그래요. 그래서 블랙라벨 사오셔야 되고요. 블랙라벨은 1스텝, 2스텝, 3스텝 있습니다. 그래서 3스텝이 역시 고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많이 하신 분들은 3스텝까지 풀 건데 많이 못하신 분들은 1스텝, 2스텝까지 풀 겁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우리 수업 시간에 사실상 수업하는 건 오늘이 끝입니다. 개념편 외에 수업할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개념편 내용만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문제 풀고 질문하고 문제 풀고 질문하고 하면서 3주차가 아마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하루에 2개씩 풀 겁니다. 여러분 시험 시간 몇 분이죠? 45분이죠. 45분이죠. 수업 시간하고 똑같으니까요. 그러면 45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쉰 다음에 다시 45분 하나 해서 기출문제를 하루에 2개씩 푸는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랑 유사문제는 20개나 있는데 수업 시간에만 하기 부족하죠?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예요? 왜 남아서요? 주말에 100분 테스트 시간에 할 겁니다. 아니요, 이제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넓게 잡아서 그 시간들 중에 나오셔야 됩니다. 빨리 끝나시는 분은 2시간 반, 오래 걸리시는 분은 3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시간은 확보를 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45분 봐요. 그러면 몇 분이에요? 90분이죠. 그거 한 다음에 조금 쉰 다음에 시험 본 거 틀린 거 유사 문제, 뭐 개별적으로 질문할 거, 그다음에
과제 안 해온 거, 뭐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언제부터요? 이번 주 주말부터요. 이번 주 주말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실 때, 우리 토요일 날 1시부터 수업이 있을 겁니다. 이 100분 테스트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정도를 잡으셔야 돼요. 3시간. 본인이 좀 남들보다 못한다 싶으면 선생님이 4시간에서 하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일요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일요일도 1시부터 해서 본인이 올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설정하고 오셔야 됩니다. 이거 매주 바꾸시면 안 돼요. 고정적인 시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인이 일요일날 1시에 오시겠다고 그러면 계속 일요일날 1시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1시 말고 1시 반이라고 차라리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런 식으로 고정된 시간을 만들고 그 시간에 올 겁니다. 선생님이 금요일이라고 이야기한 게 이제 4월 되면, 금요일 되면 4월이 됐기 때문에 다른 학원들에서 주말 보충 시간들을 어떻게 픽스를 할 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반영을 해서 본인이 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7시에는 와야겠죠? 그래야 10시에 끝나니까요. 3시간 하고 10시에 끝나니까. 알겠죠? 그래서 1시에서 7시 사이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래 우리 100분 테스트 할 땐 저기 스카 가서 하죠? 스카 가서 하는데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선생님하고 강의실에서 따로 할 겁니다. 자, 시험 시스템에 대해 궁금한 거 있습니까? 이거 안 나오는 거 안 돼요. 안 나오는 거 안 됩니다.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이 됐든 둘 중에 하나 나오셔야 되고요. 혹시 둘 다 안 되시는 분 있으면 그건 개별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쌤, 뽑기권 주세요? 네, 드릴 겁니다. 그대로 다 드릴 거예요. 자, 시험 대비에 대해 궁금한 거 있어요. 그거 안 적었네요. 여기에 당연하지만 학교 프린트 있을 겁니다. 이건 학교별로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나갈 거고요. 당연히 풀었나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에 추가적으로 유사 문제까지 나갈 겁니다. 학교 프린트 있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프린트가 나오면 선생님 주셔야 돼요.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자, 다른 거 질문 있습니까? 매일 테스트랑 일일 네, 매일 테스트랑 일일 테스트 시간에 이번 주는 아니고 다음 주 혹은 다다음 주 정도부터 기출문제 풀 겁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매일 기출 문제 그렇죠. 기출문제 한 회분씩, 두 회분씩 푸는 거예요. 한 회분 내지 두 회분씩. 기출문제로. 재신 특별히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 대비예요. 우리 선행하는 게 아닙니다. 시험 대비예요. 여기서 성적이 안 좋으면 본인 성적을 조지는 겁니다. 네, 뭐 남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적이 안 좋으면 본인이 망하는 거예요. 네,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매일 테스트 아니야? 매일 테스트 없어요, 이제. 네, 매일 테스트 없어요. 5월 달부터 다시 생길 겁니다.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 매일 테스트 온라인으로 하는 거 생길 거예요. 고난도 문제. 여기 블랙라벨의 고난도 문제. 선생님 경험상 한 20% 정도 학생들은 못합니다. 문제를 안 풀어와요. 앞에 있는 문제들을 안 풀어와서 고난도 문제를 안 풉니다. 못 풀어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은 어머님한테 따로 이야기 드립니다. 애가 앞 내용을 못 해와서 고난도 문제를 못 푼다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때부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니다. 본인이 봐주시든 아니면 앞에 내용 안 풀고 그냥 고난도만 풀게 하든. 근데 고난도만 풀어도 문제고요. 앞에 내용만 풀어도 사실 문제예요. 시험엔 쉬운 것도 나오고 어려운 것도 나옵니다. 네, 둘 다 할 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나중돼서 고난도 문제를 못했어요. 그런 소리 해봤자 안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시험 전날 늦게까지 안 합니다. 시험 전날 늦게까지 안 해요. 시험 전날 직보는 3시간만 하고 끝납니다. 맥스 3시간이에요. 오면 뭐 하냐면요. 기출 예상 문제 하나 풀고 본인 개인 오답들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풀 거 조금 드려요. 그리고 끝이에요. 전날 많이 해봤자 수학은 점수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하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고 우리 여기 있는 내용들 보통 2주차에서 3주차 중반이면 끝납니다. 그럼 나머지엔 뭐 하는 거냐면 기출문제 풀고 오답, 개인 오답 문제들 계속 풀어요. 개인 오답 문제들은 풀면 풀수록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조금 풀어오신 분들은 개인 오답 문제가 거의 없어요.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주차, 2주차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개 많이 푸셔야 됩니다. 다 풀어야 돼요, 사실상. 여러분 3주차, 4주차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암기 과목들, 영어 과목 막 이런 거 한다고 시간 없다고 자꾸 그래요. 선생님 분명히 지금 시간 이렇게 많을 때 많은 거 하고 있어요.
나중 돼서 시간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하긴 했는데 시험 계획 세우고 그랬죠? 안 세웠죠? 안 세웠어요. 안 세웠을 거예요. 뭐 성향의 문제긴 한데 중등 내용 정도는 사실 웬만한 친구들은 굳이 계획을 안 세워도 성적이 어느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최상위권을 목표로 한다. 전교 한 5등 안에 들어보겠다. 혹은 지난번보다 비약적인 성적 향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고등학교부터는 사실 계획을 안 세우면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과목도 많고.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보는 거 제일 적게 보는 학교가 3과목인가? 뭐 이렇게 보는 학교들이 있던데요. 2과목 봐요. 2과목 보는 학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 보는 학교도 한 6개, 5개 뭐 이 정도까지밖에 안 볼 겁니다. 그 정도잖아요. 중간고사, 고등학교 가면 기본적으로 3일 내지 4일 시험 봐요. 네? 3일 내지 4일 시험 본다고요. 과목 수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럼 그런 상태인데 계획 안 세우고 하면 절대 좋은 결과가 못 나옵니다. 그런 거니까 가능하면 지금부터 할 게 많지 않은 이 순간부터 세우는 버릇을 한번 들여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이야기 드리는데 질문 많이 하세요. 선생님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개별적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면 본인 실력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 있고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어머님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애가 질문 많이 한다고. 너무 잘하고 있는 거라고. 모르는데 너무 질문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모르는데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질문 많이 하세요.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있고 그러면 고민 조금 해본 다음에 모르는 거는 지금은 고난도 문제 빼고는 한 10분 고민하면은 풀려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여도 10분 고민했는데 안 나오면 사실 그냥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중등시험 대비는 문제풀이가 사실은 90%입니다. 이해보다는 문제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드린 교재 있죠? 그 교재 보시면 필기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 때랑 다르게 필기하는 공간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필기할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너무 쉽기 때문에 굳이 필기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고 문제 몇 개 풀고 오늘은 남은 시간은 이따가 4교시에는 과제, 원래 계시던 분들은 과제 채점 할 거고요. 그거 고칠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그냥 다 하시면 모두 계속해서 문제 풀면 됩니다. 지금 드린 프린트를 끝까지 풀어오는 게 금요일 날 숙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거 끝까지 풀어오는 거예요. 많은 것 같죠? 선생님 생각에 이거 다 푸는데 3시간 반 걸릴 겁니다. 여기까지. 네, 끝까지요. 전부 다요. 1단원 말고 2단원까지. 네, 거기까지요. 그래서 OMR 체크해서 제출하시는 겁니다. 네, 그거 다 하면 돼요. 여러분, 많은 것 같은데 많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고등 내용보다 훨씬 조금 걸릴 거예요. 선생님 장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생각보다 많이 걸리면 미안합니다. 선생님 계획하고 좀 틀어지는데 미안해요. 한 250문제 정도 되는데 금요일 날이 뭐예요? 오늘 집에 가기 전에 한 100몇 문제 정도는 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아닙니까? 아닐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이것만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는 개념편 1, 수화식 있죠? 수화식 보시면 유리수의 소수 표현이라는 거 되어 있고요. 수체계 관련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체계부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수는 제일 먼저 자연수가 있었을 겁니다. 1, 2, 3, 4 이런 자연수가 있고요. 이 자연수에 대하여 방향성을 부여해서 음의정수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음의정수라는 개념을 만들고 자연수를 또 다른 이름으로 양의정수라는 개념을 만들죠. 그 다음에 조금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0이라는 숫자의 개념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0, 양의정수, 음의정수 3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정수라고 부르는 거죠. 방금 초등학교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정수에 대한 내용이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이야기들을 할 때 하위 개념을 통해서 상위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정수들을 가지고 다른 무언가의 개념을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사칙연산의 개념입니다.
정수들을 사칙연산해서 조금 더 상위 개념이 들어가는데 그 개념 중에 사칙연산 중에 뭐에 대한 개념이 들어갔냐면 나눗셈에 대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수들을 나눠서 나온 값들을 쓰다 보니까 정수로 표현할 수 없는 친구가 있었던 거죠. 사과 4개 있는데 2명이 나눠 가죠. 그럼 2개 가진다. 정수로 모든 이야기가 표현이 가능합니다. 4개를 2개로 나누면 2개씩 가진다. 근데 4개가 있는데 3개로 나눕니다. 그럼 그렇게 했었을 때 우리는 유리수란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한 명당 3분의 4개씩 가져가면 된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개념이 없는 정수만 있는 사람은 이걸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수라는 개념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의 개념을 확장하는 거죠. 확장해서 우리는 새로운 수의 체계를 만들어낸 거고 그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유리수는 말 자체가 유리수 무슨 뜻이냐면 이치나 법칙이 있는 수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 조선의 그 기본적인 정신은 뭡니까? 유교. 그리고 학문은 뭡니까? 성리학이죠. 성리학이죠. 이 리자가 이 리자랑 똑같은 리자예요. 이치, 법칙, 교육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리수는 법칙이 있는 수예요. 말이 되게 이상하죠? 법칙이 있는데 법칙이 뭔지는 설명을 안 해놨습니다. 근데 그 법칙을 이거와 이걸로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칙이 있냐면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사실 1도 유리수라고 볼 수 있죠. 2분의 2 하면 1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유리수 중에는 정수인 수도 있지만 아닌 수도 있죠. 그럼 여기를 부르는 용어를 뭐라고 불러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수 형태로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를 유리수, 그럼 그렇지 않은 수, 있을 유자가 아닌 없을 무자를 써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우리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 수가 있고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없는 수가 있어요. 차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으면서 없는 건 없어요. 맞죠? 이분법적인 형태예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좀 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냐면 수학에서 서로소 형태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배타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런 구조 가지고 있는 거 우리 공수원에 있었어요. 2개가 겹치지 않는 수의 체계 구조로 있었던 거 2개 있었습니다. 이거면서 이거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 친구 있었어요. 뭐 있었나요? 이거 말고요. 고1 내용에 있죠. 공수원에서. 어떤 친구와 어떤 친구가 겹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해요. 수의 체계 중에. 뭔 얘기인지 모릅니까? 실수와 허수. 실수랑 허수는 동시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동시에 존재하지 않고 별도로 존재했고요. 실수이면서 허수인 수는 없었어요. 실수도 아니면서 허수도 아닌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수, 허수 합쳐서 우리 뭐라고 불렀죠? 실허수요? 복소수라고 불렀죠. 그럼 유리수랑 무리수도 그런 관계예요, 사실은. 유리수, 무리수를 합쳐서 우린 뭐라고 불렀죠? 방금 나왔잖아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실수예요. 그래서 실수라는 큰 틀 중에 일부는 유리수고 그 외의 친구들은 무리수인 겁니다. 그럼 우린 중3 때까지는 실수만 배워요. 그럼 중학교 내용에서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 또는 무리수이면서 유리수인 수 또는 유리수도 아니고 무리수도 아닌 수 무리수도 아니고 유리수도 아닌 수는 없는 걸로 칩니다. 근데 실제로는 있죠. 이거보다 개념을 더 확장하면 허수라는 개념, 복소수라는 개념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중등 내용에서는 여기까지만 다룰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우리 이 수가 유리수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 뭐예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나 없나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한 건 수의 체계예요. 수의 체계인데 이 체계를 조금 다른 형태로 갈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피부색으로 나눌 수 있죠. 근데 남자 여자로도 나눌 수 있죠.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수를 정수, 유리수 이런 그 숫자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뭘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냐면 소수의 개념을 이야기할 겁니다. 소수요. 그 1과 자기 자신을 약수로 가지는 약수의 개수가 2개인 수 말고 0점 몇, 3점 몇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있는 그 소수에 대한 내용을 해요. 그 소수에 대한 내용으로 나눌 텐데 그 소수는
크게 두 종류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이 있는 소수요.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 한 개가 수학에서 이 한 개가 뭐죠? 우리 교재 제일 앞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교재 제일 앞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우리 교재 제일 앞에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beyond. 그 리미트가 한계를 나타내는 수학의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유한은 한계가 있는 수. 그 다음에 무한은 한계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소수는 소수인데 끝이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집니다. 됐습니까? 그럼 끝이 있는 소수냐 없는 소수냐 이야기인데 이걸 이 개념으로 가져가 볼게요. 끝이 있는 소수는 분수로 표현할 수 있나요? 있죠. 우리 0. 몇몇몇 하면은 1000분의 100 얼마 이렇게 적잖아요. 분수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이 친구는 무조건 뭐라고요? 이 수의 체계로 놓고 보면 유리수인 거예요. 끝이 있는 수는 분수 형태로 무조건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끝이 없는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끝이 없는 수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집니다. 0.3333 대표적이죠? 0.3333 그 친구는 끝이 없는 건 맞는데 숫자가 반복되죠. 그래서 숫자가 반복되는 끝이 없는 소수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순환소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리지만 어릴 때 계산기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한 다음에 나눗셈으로 1 나누기 3 하면 0.33333333 뜨잖아요. 어릴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화면이 조금 더 길면 3이 언젠가 끝날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있죠? 그런 걸 생각해 보신 분은 수학적 감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고 3 이내로 끝나신 분들은 문과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333333 나오는데 그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끝이 없으니까 무한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같은 값이 반복되니까 돌고 돈다의 의미로 순환소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어요. 끝이 없긴 없는데 돌고 돌지 않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표현 뭐냐면 비순환소수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비순환소수라는 의미는 순환소수가 아니다예요. 순환소수가 아니면 얘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순환 이건 정확하게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 배울 당시에는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는 원에 둘 파이밖에 안 배웁니다. 원주율 파이밖에 안 배워요. 파이밖에 안 배우는데 사실은 나중에 배우죠. 중3 내용에 루트를 벗을 수 없는 친구들은 모두 저 친구가 되는 거였습니다. 됐죠? 루트를 벗을 수 없는 친구를 표현하면 저런 형태가 됐었어요. 요게 왜 순환소수가 아닌 무한소수인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아까 순환소수 이야기하면서 0.3333 나온다고 했어요. 전자계산기에서 어떻게 해야 나와요? 1 나누기 3이죠. 3분의 1이네요. 3분의 1이 0.33이에요. 그럼 0.33은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네요. 그죠? 그럼 순환소수는 무엇이다? 순환소수는 무엇이다? 유리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분수로 표현했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분수로 표현 못해요. 그래서 무리수인 겁니다. 그럼 학교 시험 문제에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본 적 있겠지만 유한소수는 유리수다. 맞아요.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틀려요. 그럼 무한소수는 무리수다. 틀립니다. 틀려요. 여기 무 있다고 무리수라고 하는 경우들인데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한소수는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무한소수가 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물어봅니다. 됐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수의 개념은 잡혔으니까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순환소수를 분수 형태로 바꾸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을 위해서는 정석적인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 우리 문제지에 안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적으셔야 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까 했던 0.3333을 좀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x를 0.3333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뒤에 점 3개 찍는 겁니다. 농담 아니에요. 점 3개 진짜 찍으셔야 돼요. 이 점 3개의 의미는 뭐냐면 반복하세요라는 수학의 기호입니다.
앞에 행위를 반복하세요고 이 끝에 어떤 숫자가 있으면 그게 나올 때까지 반복하세요인데 그게 없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무한히 반복하세요 그 뜻입니다. 그럼 지금 3이 무수히 많이, 무한히 많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점 3개 정확히 찍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우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죠. 0.3하고 위에 점 찍습니다. 그래서 점 찍는 게 뭐였었냐면 순환 마디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순환하는 최소 단위를 표현하는 거였습니다. 됐죠? 가장 작은 단위예요. 3,3이 반복된다고 봐도 되고 3,3,3이 반복된다고 봐도 되지만 제일 작은 단위는 3이 반복된다. 이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를 분수 형태로 바꾸는 방법은 순환마디의 첫 번째가 나올 때까지를 곱해줍니다. 얼마를 곱해줄 거냐면 여기서는 3이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10을 곱해줄 거예요. 자, 요거 하기 전에 물어보죠. 소수점 밑에 3이 몇 개 있습니까? 무한히 많이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이 있는 겁니다. 우린 수학에서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한이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무한에 대한 개념은 미적분 1에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지금 이 소수점 밑에 3의 개수가 몇 개 있나요? 무한히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요. 이게 사실은 중학교 2학년에게 제일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의 소수점 밑에 있는 3의 개수와 이 친구의 소수점 밑에 있는 3의 개수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누가 더 많을까요? 누구의 개수가 더 많을까요? 같습니다. 같아요. 이 개념이 무한의 개념입니다. 무한의 개념이고요. 요 이야기는 우리 여름방학 끝나고 미적분 원할 때 조금 더 다른 예시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같다로 끝나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딥한 이야기는 못 물어봐요.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이거 제일 많이 오해하는 게 그겁니다. 어쨌든 이 친구를 한 칸 땡겼으니까 하나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가 남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딥하게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뺄 겁니다. 그러면 9x가 되고요. 얘에서 얘 뺐어요. 요 3333이 3333하고 사라지죠. 그래서 뭐만 남아요? 3만 남습니다. 그럼 x는 얼마예요? 9분의 3이었죠. 그렇죠? 약분은 안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2x랑 2x가 똑같은 x이기 때문에 0.3333은 사실 9분의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순환 마디가 저렇게 간단한 친구 말고 약간 복잡한 친구도 한번 다뤄볼게요. x는 12.65313131 이렇게 나가는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12.6531 땡땡이죠. 이거죠? 그럼 이 친구를 어디까지 끌어와야 된다고요? 순환 마디가 밖으로 나올 때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그럼 소수점을 지금 몇 번 움직여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4번. 그러면 만 x가 되겠습니다. 는 하고 위치가 좀 그렇네요. 좀만 앞으로 적을게요. 만 x는 하고 12653.31313131 이렇게 만듭니다. 됐죠? 순환마디 부분이 이제 살아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순환마디의 바로 앞부분까지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는 순환마디 앞부분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를 만들려면 소수점을 2번 이동해야 되니까 100x가 되고요. 그러면 1265.313131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무슨 짓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요? 소수점 밑에 순환마디만 남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순환마디를 밖에 하나 꺼내는 거랑 그렇지 않은 친구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뺄 겁니다. 빼요. 그러면 만 x에서 100x를 뺐으니까 9900x가 될 거고요. 313131은 사라지죠. 이걸 놓고 빼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126531 계산은 안 할게요. 빼기 1265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는 9900분의 126531 빼기 1265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서술형이나 이거를 풀이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여기는 아마 알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들 알더라고요. 네, 다들 기억을 잘 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풀어요? 순환마디 밑에 9 적고 소수점까지 가죠.
그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적습니다. 여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9되고요. 처음부터 순환마디까지를 적은 거에서 순환마디 앞에 것까지를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9분의 3이죠. 이게 여기 가면 조금 더 명확하죠. 이거니까 순환마디 밑에는 9를 적고요. 소수점 밑에까지는 0을 적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적어서 9, 9, 0, 0을 만드시고요. 처음부터 순환마디 끝까지 적어줍니다. 1, 2, 6, 5, 3, 1에서 빼기 순환마디 앞부분까지를 빼주시는 거죠. 똑같아요. 이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당연히 요거 하는 것도 이번 시험에선 필요합니다. 시험 끝나면 모르셔도 돼요. 시험 끝나면 이걸 바꿔서 뭔가 문제를 푼다 이런 내용들은 전혀 안 나옵니다. 고등 내용에서도 안 나오니까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왜 100배를 하는지, 왜 10,000배를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요 개수가 하나 적은 거 아니에요는 지금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냥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모르셔도 되는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이런 문제는 학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만약에 나오면 그럴 리는 없겠죠. 만약에 나오면 제시 봐야 돼요. 학교 제시 봐야 돼서 뭐냐? 왜 기억이 안 나냐, 용어가. 순환소수. 방금 했네. 순환소수는 정수일 수 있다. 또는 정수는 순환소수일 수 있다라는 표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아니 3.00 말고. 3.00 말고 뭐냐면 0.9땡이 사실은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1이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순환소수는 정수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맞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적어드렸던 유한소수 있고 그다음에 순환소수 있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정수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결하면 사실은 되는데 중학교 과정에서 안 된다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된 건 안 내요. 기본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안 냅니다. 그래서 순환소수와 정수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문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순환소수는 정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정수는 순환소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다루진 않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이야기 안 했네요. 거기 적혀있긴 한데요. 첫 번째 페이지에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한소수가 될 수 있냐, 분수가 무한소수가 될 수 있냐, 무한소수니까 순환소수죠. 순환소수가 될 수 있냐 아니면 유한소수가 될 수 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뭐냐면 유한소수라면 기하분수 형태에서 분모가 2랑 5만 약수로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기하분수를 썼더니 2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우리 이거 유한소수를 만들려면 분모가 10이어야 되거든요. 분모 문제에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5의 제곱 곱하기 2분의 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2가 더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분모에 2랑 5만 약수로 있다면 유한소수가 되는데 만약에 2 곱하기 3분의 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이 3을 약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즉 분모를 10으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유한소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고요. 다음 문제들은 사실 뭐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서 부등호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이 있는데 지수법칙도 원래는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지수법칙에 대해서 외운다 말고 설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요거는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 좋겠어서 그렇습니다. 자, 지수법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여기 보세요. 이걸 알면 나중에 대수할 때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몇 번 더 했나요? 5번이죠. 이거 얼마죠? 5번 더 그래요. 네, 1을 5번 더 했어요. 10이에요. 그죠? 그럼 2를 5번 더 한다 라고 말로 하는 거나 2를
직접 5번 더하는 걸 식으로 쓰는 거나 큰 차이가 없어요. 네. 둘 다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2를 100번 더하세요. 말은 간단하죠. 그죠? 2를 100번 더하세요. 무슨 말 하는지 알잖아요. 근데 그걸 식으로 쓰면 엄청 깁니다. 그죠? 그럼 우리 2를 100번 더하세요는 말은 간단한데 식이 복잡해. 그럼 수학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2를 100번 더한다의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기호를 만들자. 자주 쓸 거고 말보다 식이 훨씬 복잡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예요? 곱셈입니다. 인 거예요. 그럼 곱셈의 의미는 앞에 있는 친구를 뒤에 있는 친구 횟수만큼 더하세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확장이 돼가지고 앞뒤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연산이 나오면 교환법칙이나 결합법칙들을 확인해 보는 거니까. 2를 100번 더하는 거랑 100을 2번 더하는 게 같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되고 그럼 2를 1.5번 더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식의 이야기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얘기 말고요. 현우 정신 차리시고요. 점점 자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곱셈의 개념이 그래서 나왔어요. 곱셈의 개념을 확장해 보죠. 2를 몇 번 곱했나요? 5번 곱했죠. 그럼 우리는 2를 5번 곱하는 걸 말로 하나 식으로 쓰나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방금 전처럼 2를 100번 곱할 겁니다. 그럼 식은 너무 길죠. 그리고 이거 없잖아요. 없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더니 이게 100번 이렇게 적으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훨씬 귀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이 2를 100번 곱한다는 것에 대해 수학적 기호로 표현하자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지수 형태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곱해지는 친구를 밑에 적고요. 이 위에 곱해진 횟수를 적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왜가 없어요.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친구 있죠? 이거는 곱해진 수예요. 그럼 이 위에 있는 수는 뭐예요? 곱해진 횟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럼 이런 약속을 하면서 이 친구들의 용어가 있어야겠죠. 이 친구 아래 있죠? 밑이라고 부릅니다. 이 친구를 우린 뭐라고 불러요? 지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밑과 지수의 이런 관계는 밑의 값을 지수번 곱했다의 의미인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처럼 2 곱하기 1.5 나중에 저런 것도 나오죠? 그럼 지금은 여기서 끝나는데 여러분이 대수 가면 뭐가 나오냐면 2에 2분의 1제곱이 나와요.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2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곱하는 거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 그럼 2를 0.5번 곱하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 개념이 확장되는 거예요. 아까 하던 것처럼 정수, 유리수, 실수,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와서 복소수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이것도 여기 위에 오는 게 중등 내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개념이니까 자연수 형태밖에 못 옵니다. 그죠? 2를 한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세 번 곱하고 너무 직관적이니까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전처럼 2를 3.5번 곱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등에선 여기 올 수 있는 지수값 자연수밖에 못 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할 게 이게 자연수가 왔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질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A의 N제곱 그리고 N 자연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N제곱입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A가 N번 곱해져 있다. 그 뜻입니다. 없어 보이긴 한데 이런 표현으로 좀 적어볼게요. 그럼 이건 풀어서 적으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서 A가 몇 개 곱해진 거예요? A가 몇 개 곱해진 거예요? N개. 그리고 N은 그 어떤 불특정한 자연수 값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A를 Mn 하니까 헷갈려. K번 곱한다고 생각할게요. A의 K제곱. 그럼 이건 풀어서 쓰면 A 곱하기 A 곱하기 A 해서 A가 몇 번 곱해졌다는 거예요. K개 곱해졌다. K번 곱해졌다. 이 얘기죠. 자, 그럼 A의 N제곱 곱하기 A의 K제곱이요. 여러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의 N, K제곱이죠. 왜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중학교 2학년이니까 가졌으면 좋겠어서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건 A를? 그럼 전체식은 A가 몇 번 곱해졌어요? N번 곱해지고 K번 곱해졌으니까 N 플러스 K번 곱해진 거죠.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사실은 밑이 같을 때 지수의 합으로 표현한다. 전체 곱셈은 지수의 합으로 표현한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됐습니까?
그럼 나누기 해볼까요? 그럼 이건 풀어서 쓰면 A 해서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분모에? K번 있고, 분자엔 A 해서 A가 몇 개 있는 거예요? N번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3개 있고 4개 있어요. 그럼 이 3개랑 4개를 어떻게 하는 거죠, 사실?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럼 분모에만 몇 개 남아요? 1개 남죠. 그럼 반대로 위에가 4개고 밑에가 하나예요. 그럼 1개 남죠. 그럼 우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의 n-k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고등 가면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중등은 마이너스 제곱의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연수만 쓰기로 했거든요. 역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2를 마이너스 3번 제곱하세요. 이상하잖아요. 현재 개념으로. 그래서 음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데 이건 언제냐면 n하고 k 중에 k가 그러니까 자연수가 나올 때. 만약에 n하고 k 중에 k가 더 큰 형태라 이게 음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a의 k-n분의 1제곱. 전체 역수치 형태를 취해야 돼요. 이런 건데 이게 결국은 다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현우 씨, 잘 잤어? 잘 잤어요. 자, 이런 식인 겁니다. 이런 식이라서 지수법칙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은 이 곱셈이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등이라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자연수로만 쓰는데 고등학교 가면 자연수가 아닌 형태에 대해서도 다루기 때문에 그때 가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굳이 나눠서 하지 않고요. 자, 그럼 네? 네, 빨리 마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내용 이야기. 저기의 연장선상이에요. A의 영제곱은 얼마일까요? 0일까요? 1일까요? 1이에요? 왜일까요? 저 그게 A 제곱은 아니요. 그렇게 말고요. 이걸로 설명해 보세요. 숫자를 넣지 말고. 숫자를 넣지 말고. 이 개념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하려고. A의 n제곱인데 n-1을 제곱하면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럼 이건 여기에서 여기로 온다고 생각하면 얘예요. 그렇죠. A의 n제곱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값하고 이 값이 같네요. 같은 수를 나눴으니까 얼마라고? 1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념하고 요걸 제대로 알았다면 이걸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0의 0제곱은 얼마일까요? 생각하세요. 0제곱이니까 무조건 1이야. 0제곱이니까 무조건 0이야가 아니고 저거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중학교에선 필요합니다. 제로. 아닙니다.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마이너스 존재하지 않는 수입니다. 흐름을 똑같이 가져볼게요. 이건 지금 A에다 얼마 집어넣은 거예요? 0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이건 거예요. 0에다가 n-n제곱 쓰고요. 그럼 얘는 0의 n제곱 나누기 0의 n제곱이죠. 0의 n제곱은 얼마입니까? 그럼 사실 저는 이 흐름이라면 0 나누기 0이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웁니다.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다 보면 0의 0제곱 같은 건 계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재하지 않는 친구예요. 됐죠? 됐습니다. 그러면 준서가 안 왔으니까 재밌는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선생님은 참고로 준서 와요? 참고로 인터넷에 유튜브에 알고리즘이 수학 문제 푸는 거 같은 거가 좀 나옵니다. 수학 문제 푸는 거 같은 거 나오는데 진짜 잘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 잘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대단한 척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기보단 특정 상황만 보여주면서 막 자기가 개쩌는 걸 찾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런 사람들일수록 조회수나 구독자가 많습니다. 특정 상황에서 뭔가 개쩌는 것 같이 보여주는 사람들이 퍼포먼스를 해서 막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생각만 하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뭐냐면 이런 거요. 이런 거요.
x제곱은 x대제곱. 원래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는 4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4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때 되면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등 내용만으로 풀면 2제곱 했을 때랑 4제곱 했을 때 같은 수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0, 1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이라 마일이 못 들어오죠. 음수가 못 들어오죠. 그래서 음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짝수 제곱하면 사실 음수는 사라지기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홀수 제곱에 관련된 내용이면 음수면 그대로 음수로 나오기 때문에 안 된다.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됐죠? x의 x제곱이 x의 x제곱이라고 나왔어요. 당연한 거 아니죠?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 중에 x의 이거 말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렇게요. X, Y가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요건 이렇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x랑 y는 같지 않다고요. X가 0.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X와 0을 네.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나요? 너무 어려운가? 이걸 다른 변수로 할게요. 네, 이렇게요. 이렇게 된다면 z가 뭐일 때에 대한 내용으로 나누셔야 돼요. 앞에 내용을 본다면. 아니요, 0일 때 말고. 짝수일 때, 홀수일 때. 그러면서 x, y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양, 하나는 음인 내용으로 하셔야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 제곱에 관련해서는 이 짝수 제곱에 관련된 내용까지 좀 생각을 하면서 부호에 대한 판단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우리 10분 쉬었다가 이제 문제 푸는 시간 가질 겁니다. 오늘 남은 시간에는 쭉 문제 풀고 과제 오신 분들은 과제 채점 할 거고요. 틀린 거 고치고 오늘은 과제 안 하신 분 빼고는 남는 거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였어요.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